네. 자, 숨어있는 주식 고수분들을 찾아서 여러분 앞에 대령해드리는 SML.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도 한 분이 이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아마 차트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실 모양입니다. 흔히 우리가 차티스트라고 하는 주식 고수 한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철우 고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차트 오늘 얘기를 아마 해주실 예정입니까? 뭐 사실 차트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이렇게 단시간에 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고, 네네.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일단 좀 실패하는 이유, 차트를 하시면서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네. 요즘에 유튜브에 뭐 좀 이따 설명할까있지만은 유튜브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배우려면 거길 봐야 되는데, 뭐 소위가 우리가 사자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런 방법. 이거 좋은데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반 정도는 걸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자유 발언 시간 3분을 드리고요. 네네.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어필하시고 오늘 할 내용을 이제 압축적으로 말씀하셔서 이 방송을 계속하게 될지 아니면 그냥 5분 만에 끝나게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 철우님께 달려 있고요. 시청자분들이 저희 3프로TV 앱에 들어오셔서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와 그제는 거의 90% 찬성으로 다들 이제 시간 확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이 차트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번쯤은 그만 듣자 뭐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오늘 좀 해봅니다. 살짝 긴장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철우님의 네. 3분 자유 발언 시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닥차TV를 운영하고 있는 차티스트 철우입니다. 닥차? 먼저 네네 닥차 닥치고 차트. 닥차. 네네 그렇습니다. 먼저 3프로TV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정프로님 팬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나뵈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개미들이여 닥치고 차트하라! 입니다. 잘 안 되네요. 이유는 차트가 개인에게 가장 유리한 투자법이기 때문인데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이나 외인 매매 뭐 이런 것들은 차트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마련인데 이걸 올바로 캐치해낼 수만 있다면 오케이. 그죠? 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이걸 올바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유튜브가 요즘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투자 분석 방법들이 무분별하게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사자 판별법, 차트 하시는 분들의 국한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물론 이걸 100% 가릴 수는 없는데요. 대략 한 그래도 50%쯤은 가릴 수 있지 않을까. 예, 많게는 한 70%? 네, 뭐 이 정도까지는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네.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한다고 하면 무작정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골수 차트쟁이입니다. 제가 28년간 차트만 연구했고요. 회사는 몰라요? 예.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뭐 어떤 거에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보죠. 나중에 차트가 보죠. 좋은 걸 고른 다음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것도 이제 사실은 뭐 좀 비중 있게 할 때만 필요하지 비중이 없으면 그냥 간단하게 부도날 회사가 아닌가 정도만 판별하는 정도. 차트를 굉장히 많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문도 보지 않고 있고요. 네. 안 본 지가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신문 안 보신 지가? 네네. 자, 기본적 분석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개인들이 매크로나 기본적 분석에 목매는 것을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만으로는 개인이 돈 벌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차트를 반드시 병행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뭐 차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제가 1996년부터 증권사 입사해가지고 바로 IMF 맞고 그다음에 뭐 여러 사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최근에 2020년 코로나 사태까지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과연 이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차트 분석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격의 움직임을
연구해 왔습니다. 2010년까지는 증권회사에 종사하면서 브로커 생활을 했었고요. 선물 트레이더로 일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후로는 주로 전업 생활을 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을 보는 관점과 매매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해 왔고, 페이스북 친구들의 요청으로 좀 더 디테일한 분석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네네. 재작년에 개설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기술적 분석은 소위 이제 후행성이다라는 이유로 상당히 평가제로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차트는 절대 후행성이라고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후행성인 면도 있지만 네. 예, 선행적인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다 맞춰낼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정확한 가격 예측도 가능하고 정보의 신뢰도와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저는 감히 개인 투자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분석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바른 차트 분석을 할 수만 있다면 네. 차트야말로 최적의 분석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주식이나 코인 그리고 가격이 움직이는 모든 금융상품을 거래할 때 가격 변동의 원리와 힘의 논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원칙에 따라 행할 수만 있다면 수익은 따라오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거의. 3분이 지났습니다. 이거 5분까지라고 얘기 들어가지고요. 3분이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자, 이제 투표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네. 3프로TV 앱에서 투표해 주신 분들 가운데 이상하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글쎄요. 아니 뭐 오늘은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90%가 또 다행입니다. 저는 뭐 하여튼 80%만 넘었으면 하는 마음이, 왜냐면 다른 분들 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착하시죠? 아니 어제도 그렇게 하락장이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참 너그러우셔들. 자, 그럼 차트 얘기를 오늘 한번 청해서 들어볼 텐데, 아까 유튜브 채널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유튜브 채널 차트는 보셨어요? 네. 운영하시면 예. 그 채널 차트가 있잖아요. 예. 그거는 뭐 별로 이제 그런 건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제가 뭐 사실 구독자를 많이 모으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요? 예. 근데 물론 이제 뭐 사실 너무 안 늘어나가지고 네. 사실 좀 답답하긴 힘 하더라고요. 빠지잖아요. 근데 뭐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고. 그렇습니까? 다만 좀 약간 이제 힘이 좀 뭐랄까 힘이 안 난다고 할까. 힘 안 그런 건 나죠, 있더라고요. 당연히. 예. 그래서 차트 위주로 이제 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물론 이제 이따 설명 또 주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성적이 괜찮습니까? 이렇게 차트 중심으로 해도? 뭐 일단 먹고 살 정도는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차- 젊었을 때는 제가 네. 좀 많이 벌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젊었을 때 다들 그렇지만 좀 이렇게 지키지를 잘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기복은 좀 많이 심했는데 네네. 뭐 지금은 어쨌든 뭐 일단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네. 일단 아까 말씀 주신 게 그 유튜브에 수많은 뭐 컨텐츠들 가운데 차트 이야기하는 네. 진짜 가짜는 구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좀 이상한 애들 이건 네. 좀 걸러내야 되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뭘 보고 걸러냅니까? 일단 차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뭐 물론 제가 얘기하는 어떤 그 기준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사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대부분은 일단 제가 걸러낼 수 있는 부분들은 그걸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만약에 추세선을 이렇게 막 긋는다거나 막 이러면은 다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한 절반 이상 걸러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할 부분이 빨리 하세요 그러면. 예, 네. 로그 차트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로그 차트? 예, 보통 우리가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초보자들이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네.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그냥 숫자만 이렇게 그냥 가격을 그냥 똑같이 나타내는 차트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사용을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보통 정포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가가 막 급등을 하게 되면 네. 굉장히 과격하게 막 올라가게 되잖아요. 가격이 달라지니까 네. 가격 기준이 뭐 10,000원짜리가 10만 원을 간다든지 20만 원을 간다든지 그러면 10,000원짜리였을 때는 하루에 10% 올라갈 때 1,000원이 올라가는데 10만 원짜리가 하루에 올라가면 이제 10,000원이 올라가게 되죠.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원래는
프로테이지로 계산하면 동일한 크기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수치로만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착시 현상도 일어나고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많이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제가 견본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나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네.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인데요. 네. 잠시 후가 없습니다. 아, 저희가. 그러니까 차트 보시면서 바로 지금 갈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트입니까, 이거는? 일단 저 차트 좀 띄워주시죠. 네. 자,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 여기 컴퓨터가 떠 있는데 제가 아까 자료 준비 드린 거 먼저 띄워주시면 요거는 지금 제가 제 컴퓨터가 아니어가지고 이러다가 자료 띄워달라고 하다가 그냥 방송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게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네. 요겁니까 혹시? 네네. 요거 네. 지금 보시면 왼쪽에는 로그 스케일이라고 써 있고 오른쪽에는 리니어 스케일이라고 써 있는데요. 네. 자, 로그 스케일 지금 동일한 종목입니다. 동일한 종목이 동일하게 움직인 걸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차이점이 로그 스케일은 보시면 아래쪽에 움직임이 다 크게 보이죠. 네. 예.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아래쪽의 움직임은 굉장히 작게 보이고 위에 쪽 움직임만 크게 나타내져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은 동일하게 뭐 가격을 그냥 나타낸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을 동일한 크기로 나타낸 거예요. 네네네. 근데 왼쪽에 보시면 이게 출발점이 지금 1,466원으로 돼 있잖아요. 네. 저 맨 안쪽이. 네. 근데 저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 10,000원 정도가 있다. 지금 안 보이는데 10,000원짜리가. 10,000원에서 2만 원 가면 100%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10만 원에서 20만 원 가면 200% 오르는 거고. 지금 이제 보시는 종목이 최근까지 굉장히 급등을 보였던 에코프로라는 종목인데요. 아, 네. 저 종목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갈 때 크기와 만 원에서 2만 원 갈 때 크기를 동일하게 나타낸 게 로그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차피 우리가 만 원에 투자를 하신 분이 2만 원에 팔았다고 치면 100%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만 원에 산 사람이 40만 원에 팔아도 100% 벌게 되는 네.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동일하게 본다는 거죠. 네. 로그 스케일로 볼 때는 그렇죠. 예. 그건 이제 퍼센티지로 본다는 얘기네요. 쉽게 네, 얘기하면. 비율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보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아, 그걸 보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네. 일단 차트 분석을 하실 때도 지금 저렇게 되면 오른쪽에 리니어 스케일로 보시면 분석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급등을 하게 되면 저거를 뭐 어떻게 추세를 볼 수도 없고 그냥 급등한 것만 그냥 보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거 살 때도요. 사기도 힘들어져요. 많이 어느 정도 급등을 하게 되면 사기도 힘들어집니다. 저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갖고 온 자료 중에 여기 보시면 이것도 동일한 종목인데요. 기간만 5주 전후로 바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왼쪽에 똑같은 리니어 스케일인데 네. 기간만 5주 전후로. 그러니까 저기가 5주 전 가격인 거죠. 왼쪽이. 네. 그리고 이거는 어제 가격이에요. 네. 예. 그러면 차트 보시면 저기 급등한 자리까지를 제외한 거거든요. 최근에 급등한 구간을 네. 빼고 나타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시는가요? 지금 보시면 저 상태도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차트로 보시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가? 우리가 주식 살 때 네.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죠. 못 사죠. 예, 심리적으로. 네. 그런데 하물며 저렇게 많이 오르면 저기서 만약에 더 오른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심리적으로 사기도 힘들어지고 네. 또 한 가지 가장 강력한 문제는 추세선을 그렸을 때 추세선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 오류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견본으로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보이는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 차트는 이제 리니어 스케일의 차트예요.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이평선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평선이긴 한데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사실 그 종합주가 지수는 굉장히 막 급등락을 심하게 하는 비율이 이렇게 심하게 급등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종합주가 지수예요. 예. 네. 로그 스케일로 보나 로그 스케일이 아닌 것으로 보나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네, 미세한 차이가 네, 발생하고 그래서 월봉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크게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월봉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월봉 지금 보시는 거랑 지금 제가 로그 차트로 변경해서 보이시는 거랑 지금 차이점이 확연하게 느껴질 거예요. 자,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그를 제외한 거랑 그죠? 네. 그리고 로그를 다시 적용시킨 거랑
확연하게 차이가 느껴지죠. 그러네요. 예, 가격 변동이 심할수록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선 하나를 긋더라도 이게 로그로 긋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이 돼요. 근데 그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 오류가 아니라 그냥 뭐 잘못된 관점- 추세인 거죠. 왜냐면 예, 퍼센트로만 이제 우리가 보다 보면 네. 그것도 좀 약간 빈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제가 10,000원짜리를 샀는데 30만 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 못 사거든요. 못 견디시죠 그때까지. 아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보던 애가 10,000원이었는데 네, 예를 들어 네. 10만 원만 돼도 전 못 사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절대치로 봤을 때는 이제 바로 그런 게 10배 올랐다는 게 보이지만 로그로 보면 예를 들어 뭐 일봉을 쭉 넣고 로그로 보면 뭐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네.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을 지금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로그 차트인데요. 네. 지금 월봉 차트예요. 로그 월봉. 잠깐만요. 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 상승을 한 모습이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게 로그기 때문에 그렇게 과격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거를 로그를 제외하고 보면 네. 굉장히 과격해 보이죠. 이 네. 부분도 만약에 제가 기간을 조금 변경해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과격해집니다. 이게. 예. 그래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돼요. 예. 그러면 주식을 살 만한 자리인다라고 가정을 해도 사실은 못 주식 사죠. 사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아. 예.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도 뭐 그냥 괜찮은데 이 추세 분석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추세선을 그린다고 가정을 네, 네. 할게요. 이렇게. 음. 근데 이 추세선은 지금 로그로 만들어진 추세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그냥 로그를 제외하고 만들어 놓는다면 지금 보시는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요 자리에서 이렇게 딱 추세가 깨진 걸로 보이잖아요. 요 부분에서요. 지금. 아. 예. 요 부분에서 잠깐만요. 예. 요 부분에서 깨진 걸로 나오는데 이거를 로그로 보면 로그로 보지 않으면 완전히 다르게 나오죠. 그죠?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이게 지금 로그 제외한 거예요? 예, 이거는 로그가 리니어 차트예요, 이건요. 예. 예. 그러니까 리니어 차트에서는 벌써 추세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원래는 이걸 우리가 만약 주식을 사서 문제가 생기는 자리가 요 자리가 분명히 문제에서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추세 분석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워낙 제가 이제 차트를 잘 몰라갖고. 예, 뭐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 오늘 뭐 30분 동안 네. 뭐 이거 차트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기가 어렵고요.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고. 네. 그러니까 중요한 일단 건 하여튼 예. 여러 뭐 컨텐츠들이 있을 텐데 차트를 다루는 거기에서 그냥 단순 가격만 이렇게 놓고 거기에 이평선 그리고 이게 뭐 꺾였다 뭐 더 간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사자의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높다. 거죠. 로그를 좀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예, 저는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 예. 네. 자 일단 그거 하나가 있고요. 네네. 근데 차트를 보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까 개인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개인이 왜 차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네. 이 우리가 매크로나 뭐 저도 사실 매크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더 모릅니다. 어떻게 예측하기가 보면. 너무 어렵죠. 네, 매크로라는 것은 진짜 그 큰 경제 사이클을 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매크로에 대해서 저도 공부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3%뭐 이런 거 들으면서 공부 좀 했고 네네. 뭐 일부러 공부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모든 거를 다 이게 우리가 매크로라는 게 움직임이 뭐 금리나 뭐 어떤 환율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도 차트로 다 분석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뭐 금리나 이런 움직임을 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밤에 뭐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저는 뭐 투자는 안 하고 있지만 매수 자리다라고 정확하게 찝어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이게 다 차트에서 답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차트에 답이 있더라.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만 네. 개인들이 그러니까 뭐 기관이나 외국인 이런 큰 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차트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뭐 단기 추세가 살짝 깨진다고 해서 그 많은 주식을 팔 수 없고 네. 뭐
흐름이 좋다고 해서 그 많은 주식을 갑자기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어떤가요? 자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사고 싶을 때 샀다가 언제나 내가 팔고 싶을 때만 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제가 사이클을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의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최근에 뭐 저도 이제 사실 생각보다 지금 시장이 못 가고 있어가지고 조금 제가 생각한 거는 약간 최근에 다르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뭐 이 부분에서라든가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식을 차트만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제가 이제 뭐 사실 제가 저점 고점을 좀 잘 맞추는 편인데요. 제가 이렇게 선만 잘 그어도 그러니까 이게 로그에서 그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 여기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리기는 지금 좀 힘든데 예를 들면 이런 추세를 만약에 여기를 이제 잠깐만요. 이거 너무 두껍게 돼 있네 이게. 잠깐만요. 이런 차트의 추세선을 그릴 때 우리가 그리는 기준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대로만 그리면 우리가 주가를 제대로 맞춰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저런 차트를 보면서 늘 제가 궁금했던 게 선을 이제 지금 저는 막 그리시잖아요. 네. 그럼 사실 저거 이제 뾰족뾰족 막 이렇게 가 있다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내가 그때 그리고 싶을 때 그냥 그 점에다가 찍고 그리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요. 정확한 기준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요 자리에다가 그어놨잖아요. 요거는 이제 사실 수평 추세선이라 그래서 사실 그냥 뭐 사선하고는 이거는 그러니까 로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수평 추세선은 어째 똑같습니다. 로그를 안 써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갭이 나 있잖아요. 이렇게 갭을 깨고 내려갔고 여기 올라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절대 바로 못 뚫는다. 일단 조정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왜 못 뚫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저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힘의 균형이라는 게 있는데 누군가는 이 갭이 났다는 것은 누군가 강력하게 팔았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갭이 발생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를 이렇게 반등을 줘서 올라오면 그 자리 부분에 팔았던 사람이 나는 또 팔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못 팔았던 사람들도 또 팔고 싶은 생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강력한 매도 자리였으니까. 그 심리를 반영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여기 선을 그은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도 시점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그 추세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까지 다 알려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이 이렇게 계속 추세가 한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저점을 계속 경신하면서 내려갑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저점들을 여기서도 바로 못 가고 무너졌죠. 그죠? 다 이렇게 그죠? 저점을 갱신하고 내려가요. 이렇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추세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를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고점을 계속 갱신해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최근에 제가 이제 시장의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었던 지점이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서부터는 시장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냥 크게 보면 올라갔다가 왼쪽 고점 돌파를 못한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내려오면서 추세선 돌파는 했어요. 내려오면서 내려와가지고 이 왼쪽 저점을 깨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방 쪽으로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상방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박스권으로 가거나 이전에는 하락 추세가 분명했는데 이제는 추세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이제 거의 뭐 수십 년간 차트를 하면서 지금도 역시 차트에 의한 투자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제일 적합하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를 이제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저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아무래도 그럴 수 있는 성향이 있긴 하죠. 아무래도 꼼꼼하고 뭐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그리고 좀 몰입감이 강한 사람들 어떤 한 분야에 그런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차트에 조금 더 그 강점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차트는 그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제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막 공부를 잘한다거나 머리가 좋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좀 다방면으로 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제가 그럴 수도 있죠. 정프로님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제 차트 열심히 공부하면 좀 되겠습니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차트 공부를 좀 해볼까? 왜 이렇게 나는 못할까요? 제가 최근에 좀 답답했던 부분이 전에 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선주 하나 갖고 계시잖아요. 한국조선해양. 그때 왜 한번
조선주 올라가라고 한번 팔았던 시점이 제가 기억으로 있었어요. 몇 주 판다고 그냥 올라가라고 판다고 팔면 이제 올라가니까. 근데 거기가 거의 고점인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단기 고점. 아, 근데 지금 조선주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절대 사면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제가 이거를 벌써 한참 지금 작년 언제쯤인지 제 기억 안 나는데 네.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었습니다. 아, 조선주는 지금 아니다. 아. 올라갈 수 있는 힘의 구조가 전혀 아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선주는 지금도 굉장히 최근에도 보면 조선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주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안 좋거든요. 뭐 현대 최근 상장한 현대중공업도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급락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신저가 까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추세를 하락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왼쪽 저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저점을 안 깨고 이렇게 돌아나가는 형태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힘의 균형이 바뀌면 그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차트는 얼마나 공부하면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 뭐 이거에 따라 다른데 정말 제대로 만약에 제대로만 할 머리 수 싸매고 한다.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는 데는 한 1년이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좀 정말 내가 이걸로 그냥 먹고 살 수 있다 정도 되려면 한 3년 이상은 최소한 하셔야 아 돼요. 진짜요? 네. 아, 그렇게 오래 해야 돼? 아 이거 선 몇 개 긋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 선도 아무나 긋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선 긋는 것만 제가 한 3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제 좀 이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거를 제대로 긋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 그대로 알려줘도 그러니까 그게 한참 걸려요. 그 보정을 계속 해줘야 되고 그래요? 제가 기준을 자꾸 가르쳐 드려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제 뭐 차트 관련해서는 그 아까 뭐 닥차, 닥차 TV. 네, 닥차, 예, 이게 닥치고 차트. 네네. 아 그거를 보면 좀 더 자세히 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나와 있겠군요. 정말 차트 공부하기도 싫고 그냥 좀 나는 뭐 리딩방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종목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예, 제가 거의 안 합니다. 거의 그냥 이쪽이 좋다 이런 방향성만 예측을 해드리는데요. 제가 최근에 뭐 말씀드리면 뭐 그 SM 같은 경우 있잖아요. 다른 분들이 다들 뭐 이제 1차 공개 매수가 13만 원이야, 12만 원, 12만 원. 네, 12만 원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미 저는 이건 16만 원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왜?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차트 분석상 나와요. 아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아 그거는 차트로 나올 게 아니라 나옵니다. 카카오가 15를 던졌으니까 15까지 간 근데 거잖아요. 그 전에 얘기했거든요, 저는. 공개 매수가 12만 원이었으면 네. 사람들은 12만 원 이상 못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방송에도 있어요. 제가 제 방송에 들어가 보면 엔터테인먼트 특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16만 원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우연치 않게도 16만 1,200원 찍고 내려오더라고요. 야, 근데 그거는 카카오가 15를 던졌기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건 저는 몰랐으니까요. 그때. 미리 알았다면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15를 던져도 16만 원 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 그죠? 15까지 15 밑으로 가야 되는 게 원래 그렇긴 정상이죠. 하죠. 예, 예.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작년에 코스닥 이렇게 뭐 상승 많았던 종목들을 고점을 많이 맞췄었어요. 그래서 제가 코스닥 종목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상투 잡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빠지면 뭐 80% 90%도 빠질 수 있다. 뭐 적게는 40~50%는 뭐 기본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저는 이건 뭐 제가 영상에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네. 뭐 굳이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트 혹시 뭐 검증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가셔서 어디 낚시질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닥치고 차트라고 또 네네. 차트 관련된 컨텐츠를 하신다니까요. 네. 그것도 한번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 가셔서 한번 구경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치고 차트. 저는 차트 한번 좀 배워보고 싶은 마음 좀 있어요. 뭐 워낙 모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어떤 그 그래프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한번 우리 선생님께 한번 나중에 알겠습니다. 한번 제자가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사무실 어디 쓰세요? 사무실은 저 광교 그 법조타운이 있는 데 있습니다.
광교? 예, 예. 수원 수원 광교. 광교, 예,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제가 그럼 글로 한번 꼭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출연해 주셨는데 어떻게 좋은 추억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뭐 제가 구독자분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네. 좀 나왔는데 구독자분이 추천해 주셨군요. 예. 네네네. 참 뭐 좋은 경험도 되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죠? 예, 많이 부족했지만 뭐 네. 어쩌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단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네네네네. 혹시 뭐 필요하신 분들은 네. 닥치고 차트 TV 그만 좀 홍보하시고. 나왔으니까 이제 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도 철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냥 닥차로 하세요. 아, 그럴까요? 네, 닥차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네, 네, 네. 닥차님, 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앞으로도 좋은 차트 여러분께 많은 분들께 잘 전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차트 보는 감사합니다. 법이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SML 오늘은 차트이스트 한 분 모셔서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이렇게 주변에 좋은 분들, 좋은 아이디어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혼자만 알지 마시고 같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